가정 예배 활성화를 위한 웨비나에 참석하신 우리 제2지구의 모든 축복 가정들의 가정에 하늘 부모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서 간증해 주신 우리 광주계 소라잡기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정성은 그 크기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늘 거기에 반응해 주시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정성이 하늘을 움직일 만큼 간절하기 때문에 하늘이 응답해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런 간절한 정성을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됩니다. 또 우리 일신교회 최술래 사모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다양한 방법에 대한 것은 결국 본인이 답을 찾아야 되는구나. 여러 번 성공과 실패의 과정을 거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찾아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한번 느껴보았습니다. 저희 가정도 비슷한데 또 한번 도전해야 되겠다는 결의를 저부터가 하게 됩니다. 우리 지구장님에게 제가 가정예배 웨비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준비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머릿속에 계속 이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앞에 있는 한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도대체 무슨 뜻이 있을까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해봤습니다. 이 가정예배 웨비너와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어떻게 연결을 시킬까 고민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작은 느낌들을 오늘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가정예배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방향성에 대해서는 우리 황보국 지구회장님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너무나 정확하게 부모님 말씀 중심하고 이렇게 저희에게 전달을 해주시고 길을 안내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저는 가정 예배 또는 가정 훈독회 한 발 더 나가면 우리 공동체의 신앙을 어떤 심정으로 다음 세대에 대해 연결해 갈 것인가 우리가 어떤 마음의 의지를 가져야 될 것인가 여기를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앉은 김에 쉬어간다는 말 있죠.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말도 있습니다. 저희도 말이 나왔으니까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준비 되겠습니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같이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속사물에 어린이가 손 넘고 장난쳐도 풀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어떠십니까? 순수하고 밝았던 어린 시절 느낌이 되살아나십니까? 유년주일학교 학생으로 소녀 시절을 보냈던 그 감성을 다시 느낄 수 있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막에 제일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맑고 신선한 물, 깨끗하고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물,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물. 그래서 물은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먹는 물만 생명일까요? 말씀도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수 말씀이라고 하시죠.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을 살리는 물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참 부모님께서도 당신을 통해 전해지는 하늘 부모님의 말씀이 인류에게 생명의 말씀, 생명수가 되어서 천년 만년 영원토록 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을 정말 생명수로 믿고 끊임없이 계속 마실 것이냐 마시지 않을 것이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죠. 요즘은 마스크가 필수입니다. 마스크 없으면 들어갈 수 없는 것도 참 많지요.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방역 지침이기도 하고요. 우리를 지키는 마지노선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하죠.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해서 막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이 마스크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언제? 황사 때문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황사가 문제가 됐을 때 우리는 마스크를 많이 썼습니다. 황사는 산성비를 내리기도 하고 중금속 오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황사로 인해서 사망률이 1.7%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면 황사를 마시면 안 되고 안 마시려면 마스크 써야죠. 이 황사의 주 원인이 여러 중국도 얘기하고 하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원인은 몽골이라고 합니다. 그 사진에 보면 동그라미 쳐 있죠. 숫자가 지금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중국 쪽은 약간 붉으스름한 색, 일본은 푸른색입니다. 일본은 굉장히 공기가 좋습니다. 한국도 좀 낫습니다. 원이 있는 곳이 몽골입니다. 몽골 고비 사막. 거기는 숫자가 한 6배 정도 높습니다. 600을 넘어가죠. 몽골의 고비 사막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풀이 잘 자라지 않은 거친 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고비 사막의 크기는 대한민국 전체 13배입니다. 그런데 강수량은 연간 25에서 50ml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작은 그 물병 하나가 500ml거든요. 그거의 10분의 1 정도가 1년에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곳입니다. 1980년대부터 호수가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는 물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현재 몽골은 전 국토의 78%가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고 가만히 손 안 대고 놔두면 앞으로 90% 이상 사막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몽골은 사막지대였나?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몽골은 징기스탄이 말 타고 다니는 초원이었습니다. 그 말발굽의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하느냐. 유럽을 휩쓸고 다니며 전 세계를 통일했던 세계 모두를 두려움에 떨게 했던 기마 민족이고 유목 민족입니다. 참부모님께서도 이 몽골에 대한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몽골 반점 동족 연합. 엉덩이에 몽골 반점이 있는 모든 사람들 하늘의 선민, 하늘의 섭리에 동참해야 될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 기억납니다. 하늘의 섭리와도 인연이 있는 아름다운 나라 몽골이었습니다. 몽골이 이렇게 된 원인은 지구온난화입니다. 참 어머니께서도 많이 말씀하시죠. 지구온난화, 자연재해 극복 이런 얘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독생녀 참 어머님의 해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머님의 말씀 우리가 가슴에 품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몽골의 지구온난화 피해는 지난 70년간 몽골 자체의 평균 온도가 2.3도 상승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피부로 와닿지 않죠. 전 세계적으로 이 70년 기간 0.8도가 올라갔답니다. 그러니까 몽골은 전 세계 평균보다 3배 이상. 그래서 몽골에서 말라서 사라져버린 샘이 2,100개 정도가 됩니다. 전국에 있는 작은 샘들이 다 말랐습니다. 그리고 사라져버린 호수가 1,2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강줄기가 말라서 그냥 바닥에 드러난 곳이 약 900개가 됩니다. 식물의 3분의 2는 사라졌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누군가 손을 내밀어주면 참 좋겠죠. GNP 500불 내외의 몽골로서는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국제사회의 도움이 간절하게 필요합니다. 지금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일까요? 몽골의 고비 사막의 그림입니다. 처음 봤던 사막지대와 전혀 다르죠? 진짜 똑같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노래했죠. 주님이 오시면 사막이 초원이 됩니다. 사막에 샘이 흐릅니다. 점점 많은 예쁜 새들이 종알거리며 노래할 겁니다. 더 짙은 향기가 세상에 가득 찰 겁니다. 이 몽골의 고비 사막을 녹지로 만드는데 가장 기여한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혹시 짐작되십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재림주님이 탄생하신 이 한국 땅, 지상 천국의 모델이 되어야 될 한국 땅, 앞으로 신통일 한국을 안착시켜야 될 이 한국 땅, 이 한국이 저 몽골의 고비 사막에서 사막을 녹지로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짧게는 10여 년에서 길게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몽골의 구석구석, 특히 고비 사막을 누비면서 고군분투 사막을 녹지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대기업들이 동참했습니다. KTNG 복지재단, 대한항공, 유한킴벌리, 거기에 우리도 같이 포함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유한 킴벌리는 2003년도 저기 갔습니다. 저기 가서 여의도 원작의 11배가 넘는 큰 땅에 약 1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소나무를 심어서 공기를 정화시키고 있습니다. 몽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1년에 150톤 정도는 여기서 다 흡수해가지고 한국 땅에 날아오지 않게 한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정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림청도 적극 도전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청도 들어가 있습니다. 국가 예산도 투입되어 있습니다. 몽골과 경제적 동반자 협정, 그래서 수조 원에 들어가는 돈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민들이 건강하게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몽골에서부터 1차 방어막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NGO 단체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푸른 아시아 활동 등의 많은 NGO 단체들이 가서 지자체 일들, 정부의 일들을 돕고 있습니다. 현지인들을 고용해서 같이 일하기도 합니다. 사막이 초원으로 바뀌는 과정은 경이롭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지혜, 그리고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럼 사막은 저런 자연적 사막만 있을까요? 신앙적 내면적 사막도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만약 사막 같다면 어떨까요? 점점 나태해지고 기쁨이 줄어든다라면, 점점 마음이 척박해지고 열정이 줄어든다면, 점점 심령이 황폐해지고 사랑이 고갈된다면 어떨까요? 심정의 샘이 메마르고 열정과 의지의 호수가 사라져버리고 사랑과 관심이라는 우리 강줄기가 다 바닥을 드러낸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그럴 리는 없겠죠. 축복가정들은 남다르시잖아요. 우리 심정의 세계는 남다르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겠죠. 그러나 혹시라도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빨리 수습에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 수습은 어디서부터 될 것인가?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붙들고 몸부림을 쳐야 되고요. 남편이 아내를 붙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붙들고 몸부림 쳐야 되고, 자녀가 부모에게 매달려서 제발 다시 시작해보자라고 몸부림 쳐야 됩니다. 국가의 명운은 경제적인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국가의 명운은 지식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의지와 열정, 관심과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얼마나 많은가, 여기에 국가의 명운이 달려있습니다. 천도의 법도를 지키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가, 여기에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습니다. 현재 많은 나라의 앞날이 깜깜하다고 스스로가 인정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돈이 없어서? 아니면 지식이 모자라서? 아니면 능력이 없어서? 아닙니다. 정성의 문제이고 의지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역시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현실의 문제보다는 우리의 앞날을 좌우하는 것은 하늘의 법도를 얼마나 치열하게 지키고 있느냐,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이어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얼마나 절실하게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전수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예배, 어떤 방법이나 방식으로 해결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 특히나 부모님들의 의지,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의 믿음, 우리의 믿음,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부모님께서 정말 미흡하고 미혹한 우리들을 불러서 그래도 하늘 뜻을 아는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모들이 먼저 도전하기만 하면 길은 열립니다. 부모가 먼저 뭐를 보이면 방법은 충분히 생겨납니다. 부모가 먼저 실천하면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제2지구 신경원국의 모든 축복가정들이 자기 가정만의 특별한 장점을 살리면서 그런 방법을 찾으면서 더불어서 하늘의 전통을 지킬 수 있는 멋진 가정 예배의 수호자들이 되시면 하늘 부모님께서 천운을 물붓듯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든 축복 가정들이 가정 훈독회의 승리자들이 되면 하늘의 천복이 가득할 거라고 믿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를 겁니다. 사막은 녹지가 될 겁니다. 황폐화된 우리 신앙도 우리의 의지와 정성이 하나 되면 초원처럼 다시 되살아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가정예배 웨비나가 그런 소중한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